지방간을 예방하고 타파하는 음식, 지금 바로 해볼까요? 먼저 시원한 닭가슴살 미역 냉국. 다시마는 찬물에 넣고 15분 정도 우려줍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 미역은 먹기 좋게 잘라주고요. 닭가슴살을 좀 더 곁들여 주시면 비타민 플러스 이런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잘게 자른 미역에 식초 한 큰술 더해 조물조물 버무려줍니다. 해독작용이 뛰어나고 칼륨도 풍부한 오이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채 썰어주고요. 콜레스테롤 제거에 효과적인 양파, 당근도 채 썰어줍니다. 잘 우려낸 다시마는 건져주고 육수에 식초, 설탕,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춰주는데요. 이때 설탕,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미역을 넣고 닭가슴살, 당근, 오이, 양파를 차례로 넣어주고요. 얼음을 넣어 잘 섞어주면 더운 여름 시원하게 해주고 지방간도 잡는 냉국 완성입니다. 이번엔 지방간 완화에 도움되는 미나리 쌈을 만들어 볼까요? 미나리와 이제 오이 같은 경우에는 궁합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미나리에 있는 비타민을 오이가 파괴하기 때문에 미나리만 넣어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프리카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해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와 당근은 채 썰어주세요. 돼지고기는 지방이 적은 앞다리살을 사용해주는데요. 후추와 소금을 뿌려 밑간을 해줍니다. 돼지고기는 잘 익혀야 하기 때문에 잘 볶아주고요. 라이스페이퍼를 온수에 적셔 펴주는데요. 깻잎을 깔고 그 위에 파프리카, 당근, 미나리, 돼지고기를 올려줍니다. 라이스페이퍼로 꽉 감싸서 쌈을 말아주는데요. 녹색 채소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칼에 물을 조금 묻혀서 반으로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지방간도 완화하고 여름철 입맛도 돋우는 미나리 쌈 완성! 다음 지방간도 예방하고 맛도 좋은 쇠고기 청경채 볶음. 양파, 당근, 청경채를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함께 곁들여 먹을 두부도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고기는 지방이 적은 우둔살을 사용할 텐데요. 한입 크기로 자른 고기에 소금, 진간장, 생강즙을 넣어 15분간 재워줍니다. 두부는 청경채와 같이 섭취하면 지방간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겉면만 노릇하게 붙여주세요. 기름을 두른 팬에 마늘과 파를 넣어 볶아주고요. 양파, 고기, 당근을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보통 청양채 볶음 많이 드시는데 약한 불에 오래 볶거나 그렇게 하면 물 넣어서 아삭거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 불에 빠르게 볶는 거 좋습니다. 지방간 예방에 탁월한 쇠고기 청경채 볶음 완성! 지방간 타파하는 요리 먹고 오늘도 간 건강 챙겨보는 건 어떠세요? 자, 이렇게 간 건강 챙기는 요리까지 배워봤습니다. 근데 지방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음료가 좀 도움이 되고 어떤 음료를 피해야 될까요, 교수님? 이 앞에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는데 혹시 세 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술, 커피 믹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생즙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간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걸 저희가 그렇죠, 한번 그렇죠. 골라볼까요? 뭐 술을 네. 고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난 도움 안 되는 거 고르려고 그랬는데 술하고 여기 커피 믹스하고 탄산음료 이건 안 좋은 오늘 거잖아요. 그거는 공부하셨으면 누구나 다 일단은 그건 아니시겠죠. 네. 한번 이건 안 좋은 골라보시죠. 거고. 예. 네. 저는 이제 좀 여기 있는 옆에 보시면 과일 그리고 채소로 만든 생즙 이런 게 좀 건강을 챙기는 분들 드시니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현 씨는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몸에 좋은 과일 주스, 녹즙, 생즙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아이, 너무 따라하나? 어머니께서 잘 있게 안 챙겨주셨어요? 남편분께서? 아 왜요? 아니에요? 술 안 드세요? 잘 있기 물이 정답입니다. 아, 물이요? 마지막에는 물이요. 우리 조상님들이 아주 영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왜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잘 있기. 꿀물이 이렇게 어디 있습니다. 어쨌든 물이 있어야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구나. 가끔가다 이제 생즙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헛개나무 뭐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과일 주스와 생즙은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과일 주스 그러면은 일단은 과당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술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당분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는 건 포도당이 들어갔을 때 포만감을 느껴서 더 이상 안 먹게 되는데 과당은 그렇게 포만감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독될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당분 섭취가 많아질 것이고 칼로리 섭취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과일 주스는 그러니까 과일을 그냥 씹어서 먹는 거는 제가 말릴 생각이 전혀 없지만 갈아서 주스만 드신다고 하는 거는 전혀 노력도 들이지 않고 그냥 꿀꺽 삼키는 거기 때문에 지방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생즙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절대 말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요? 뭐 헛개나무 몸에 좋다고 드시는 분 많으신데요. 분명히 그 성분 중에서 간에 도움되는 성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따로 해서 이미 뭐 약으로 개발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즙으로 그냥 몽땅 갈아서 넣어버리시면 맞아요. 해가 될 수 있는 성분이 나한테 간을 오히려 손상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즙을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음식으로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나리가처럼 음식으로 해서 드시는 건 말리지 않지만 그거를 갈거나 즙을 내거나 막 이거저거 섞어서 드시는 거는 전 정말 드시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즙을 낸다는 건 그만큼 이제 농축한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조심하셔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 밖에도 또 간 건강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식습관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탄수화물이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탄수화물. 소식하시는 게 중요하시지만 또 너무 안 드시면 안 되니까요. 지방하고 탄수화물 좀 줄이신 대신에 단백질 보충. 보통 제가 하루에 어르신들한테 고기를 손바닥만한 고기를 하루 3번 다 드신다고 얘기하시면 기절초풍하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드실 수가 없죠. 고기를 네. 그러니까 아침에는 뭐 계란이라든지 우유 같은 걸로 드신다든지 점심에는 뭐 두부 된장국과 김을 드신다든지 저녁에는 콩밥에 뭐 소고기 장조림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새끼 다 몇 끼니마다 챙겨주시면 좋겠고 더군다나 이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녹색 채소를 같이 드시게 되면 토마토, 바나나도 이제 많습니다만 그런 걸 드시게 되면 단백질 합성에도 도움이 되시니까 결국 탄수화물은 좀 줄이는 대신에 부족한 단백질 보충에 조금 더 신경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갈아서 즙 내서 먹지 말자. 이것만큼이라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53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궁금증들 좀 풀어볼게요. 지방간 소견이 있다고 초음파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네요. 왜 저만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는 걸까요? 저런 얘기 들으면 진짜 너무 무서운데 네. 어떤 경우일까요, 교수님? 배 교수님, 예. 네. 제가 간조직 검사를 할 정도는 만성 간염이 오래됐을 때 우리 아까 최문석 교수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어떤 조직 검사를 해서 바늘을 찌른다는 건 상당히 어떤 스트레스고 그 정도까지 할 정도가 아닌데 권하지는 않고요. 이분이 오랫동안 만성 간염을 앓았고 이게 이제 진행해서 간경화가 의심될 정도다. 그 정도의 어떤 심각한 간 섬유증이 있을 때 네. 간조직 검사를 권해서 정확히 알고 앞으로 치료하고 예방하자. 그런 의미로 간조직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꼭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꼭 해야 되기는 그 시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궁금증 또 풀어볼게요. 지방간 재발하기도 하는지요? 하셨습니다. 지방간을 진단받았다가 좋아졌다가 나중에 다시 또 나타나기도 할까요? 그 체중도 요요라는 게 오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은. 예. 그 한동안 유행하던 CF 중에 하나가 그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똑같습니다. 지방간도 환자분 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술도 끊고 운동도 하고 식사도 조절해서 지방간이 다 좋아졌다가도 요요가 오면서 그거는 정신적일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리한 체중 감량을 하다 보면 근육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다시 쪄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의지를 단단히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코어 근육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요요를 막고 지방간이 재발을 하는 것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더 볼까요? 네.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우슬 같은 약초를 달여가지고 매일은 아니고 가끔 마시는데 이것도 간에 부담을 줄까요? 저도 저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교수님. 어떨까요, 솔깃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보통 얘기하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관절염에 도움되는 것들이 일부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미 약재로 개발되어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도움이 되신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약 혹시라도 드신다 그러면 다른 걸 넣지 않은 상태에서 저거를 드셔야 될 거고요. 효과가 있는지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간 기능 검사를 꼭 하셔서 이것이 나한테 혹시라도 해가 되지는 않는지 무리가 되죠. 예, 무리가 되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드셔도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지만 꼭 검사를 하시고 이게 나한테 잘 맞는 음식인지 맞는 약초인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드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즙이라든지 뭐 건강 기능식품 드실 때는 뭐 의사분, 한의사분,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신 연후에 드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